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좀 힘들게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게 보내고 있으니까, 그죠? 뭐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아무튼 뭐 지금 지난주에 참 힘든 뭐 그런 또 시장 흐름이었죠. 첫 번째는 이제 셀트도 셀트이지만 지금 이제 전체 시장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뭐 이쪽에 이제 뭐 셀트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인 부분으로 보죠. 시장이 하락을 하면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스닥의 기준을 그죠? 14,000 전후가 중요하다. 깨버리니까 좀 쉽게 나스닥이 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 오늘 간단하게 제가 뭐 한다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가장 포인트는 지금 이제 셀트가 여러분들 뭐 분식 회계니 상장 폐지니 거래 정지니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풍부는 도는 것이니까 찌라시는 도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그죠? 어떻게 또 수급으로 접근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쨌든 시장의 정보가 가장 빠르든 또 이 주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죠?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으로 가장 많이 파는 주체가 과연 뭐와 좀 연관이 될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분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쟁점화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그죠? 아직 이걸 뭐 파크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금융위에서도 뭐 기자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놓고 이제 각자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내막에 대한 뭐 제가 뭐 해결사도 아니고 내막에 대한 부분은 저도 뭐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과거에 이런 일이 났을 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부분에서 과연 이게 분식이라면 회계로 그죠? 뭐 여러분들 상장 폐지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이 자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이 15,000포인트대를 나스닥이 깨버리니까 항상 뭐 이거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어. 그죠? 여기를 깨면 한 단계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 그 다음 지지대가 어쨌든 이 14,000대 요 초반에 여기도 또 깨버렸죠. 그럼 그 다음에 내려갈 수 있는 지지대는 결국은 큰 축에서는 13,00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또 좋은 말 나올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스닥은 13,000까지는 그죠 하락의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죠 이번 주에.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 시장도 코스피도 2,800을 지킬지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어쨌든 나스닥이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나스닥하고 같이 이렇게 동조 크게 하락한다. 이 부분을 보기는 힘들지만 아무도 초기는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미국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분기와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10월달과는 좀 다른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월달 얘기와 좀 다른 게 10월달에는 그나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죠?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하고 그죠? 또 인플레에 대한 또 그 당시보다는 뭐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도 그죠? 또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 그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어쨌든 미국 시장은 정점을 좀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정점을 찍었으면 뭐 우리가 힘드나 그 부분에서 제가 뭐 그동안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디커버링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 시장과 디커버링이 됐듯이 몇 년 동안 11년 동안 12년 동안 그죠 10년 동안 앞으로 미국과도 디커버링.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연기금도 그렇고 또 개인들도 지금 뭐 전부 다 미국 주식, 서학 주식, 미국 주식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참 그게 제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우선 걱정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 시장은 약간 뭐 걱정은 되지만 크게 이렇게 걱정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선은 좀 드리고요.
그 미국의 기업들과는 실적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다르기는 하기는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제 좀 뭐 어쨌든 워낙 또 공매도가 득세를 하는 건 또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미국은 이렇게 다우도 이제 다우 전에 다우도 지금 이제 하단이 그죠 33,000 뭐 한 500, 800대 그죠 그래서 34,000 정도 하다 이틀 하면 또 반등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또 하락을 계속 하다가도 계속 반등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이쪽에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투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해서 그죠 일부 좀 종목을 압축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미국 지금 뭐 쭉 지금 여러분 알고 있듯이 그죠? 지금 뭐 하락 기술주들 특히 기술주들이 뭐 또 컴팍에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끝낼게요. 어차피 미국 시장이야 그동안 말씀 많이 드린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저는 이제 셀트를 좀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피도 코스피 기로에 서 있어요. 그죠? 기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깨버리면 그때는 코스피 그 다음 지지대는 이제 2700대 초반이 되겠죠. 2700대. 그죠? 그래서 여기를 깬다면 그러니까 추세는 뭐 지금 하락 추세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쨌든 뭐 그래도 그나마 우리 일부 종목들 부분에서 그죠? 또 장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셀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감독원의 직원도 아니고 그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죠 주가의 움직임이든 또 안에 내는 수급이든 그러니까 뭘 먹고 버텨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하나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그러니까 쟁점이 되고 있는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 그죠? 셀트리온보다는 헬스케어가 이제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를 그죠? 이 재고 자산에 있어 가지고 이거 평가 손실을 이제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죠? 요 부분하고 또 하나 불거지고 있는 게 지금 뭐 해외 요청 업체하고의 또 헬스케어하고 관계에 있어서 뭐 사후정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이야기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그동안에 쭉 뭐 한두 개 흘러나왔던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명확하게 이게 거론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알 수는. 물론 이제 감리를 지금 뭐 3년, 4년 동안 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감리라는 게 어쨌든 헬스케어 지금 상장부터 또 시작을 해서 그죠? 상장. 그러니까 상장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저는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장되기 전에 어쨌든 한국공인회계사 협회에서 1년 동안 셀트에 대해서 그 당시에 딴지를 걸어가지고 이거 분식 아니냐, 그죠? 그래서 상장되기 전에 항공회에서 어쨌든 1년 동안 탈탈 틀어서 감리를 했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이상 없다 해서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이게 감독원이 항상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놈들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그러니까 뭐 기준이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셀트리온에 있어서는 지금 뭐 우리가 뭡니까? 이런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 이런 부분들 미반영이 됐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이오 산업 자체를에 대한 기준이 아직 안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이제 2016년도인가요? 그 당시에도 이제 바이오 쪽이 셀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막 하락을 했던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였습니까? 그때도 이런 보다도 영업이익과 관련된,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 매출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뭡니까? 무형자산, 그죠? 무형자산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거 가지고 그 당시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주가에 바이오 기업들이.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일부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뭐 임상 3상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무형자산으로 이제 계산한다. 포함시킨다. 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부터 그죠?
무형자산으로 포함시킨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만들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해외 바이오 기업들의 이런 그죠 회계 부분, 감리 부분, 회계 부분 이런 부분들로 대변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런 걸 떠나서 그건 잘 모르겠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에 그럼 셀트가 이게 뭐 오늘 처음인가 했을 때 그죠? 과거에 이런 사례를 보면 되잖아요. 자, 이 신문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이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왜?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셀트의 3사가 합병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슈는 계속 만들 수는 있어요, 이놈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매도가 만든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세력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분식회계, 분식회계, 판매도 안 된, 이거 똑같은 거예요. 판매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재고로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재고, 자산, 분식 회계 햄이 있나. 헬스케어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 그 당시에도, 이게 지금 2013년도 4월 19일 날 신문이니까. 그죠? 2013년도. 그때도, 재고 자산. 지금 또 뭐, 주가 빠뜨리면 뭐, 나오는 이런 뭐, 담보, 공매도, 배후.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 회장은 지금 셀트의 공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매도를 감히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답답하지만,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이 마피아들, 금융 마피아들이 어떤 조직인지도 알고 무서운 나라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그건 잘 모르겠고. 자, 어쨌든 그래서 회사 매각을 아니 이게 해외에서 공매도를 하고 해외 투자들이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서 회장이 해외에다가 팔면 안 되죠. 애국을 치는 사람이 국내에다가 LG에다 넘기든지 한미한테 넘기든지 동아한테 넘기든지 삼성한테 넘기든지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해외에다가 판다고 했잖아요. 국내에서는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이 공매도 놈들이 국내 놈들이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죠? 왜 증거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으면 당장. 그러나 의심은 많이 하고 있잖아, 우리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상기를 하면, 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이놈들이 지난 연말부터 지금 분식회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분식회계잖아요. 3장 폐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주가를 빼트려서 수익을 내는 공매도예요. 그 공매도도 국내 뭐 증권사 공매도가 아니고 해외, 그것도 다국적 투자은행의 공매도 업무인가? 여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기. 공매도 세력 존재한다면 배우 있나? 지금 이제 그걸 말을 바꿔서 뭐예요? 자, 다국적 투자은행의 공매도 업무론. 과연 지금 최근에 주가를 26만 원대부터 빼트린 주체가 다국적 투자은행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확인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자는 뜻이야. 자, 여기 보면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 예상. 올해도 사상 최대 매출이에요. 영업이 사상 최대를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왜 빠져요? 그죠? JP 모건 항상 제가 싫어했어요. JP 모건 지금도 뭐 사고 팔고 지난주에도 JP 모건이 판 것보다 산 게 많아요. 주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겁을 줄 수밖에 없는 누구. 자 이제 제가 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또 거래 정지말은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이게 이제 감독원이든 뭐 그래서든 또 투자 피해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셀터 우리 또 주주분들이 워낙 또 강성분들이고 그죠? 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좀 감독원에서 주시를 좀 하는 것 같고 그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뭐 사실 연기금에 가서도 과거부터 가서 이제 시위도 많이 했잖아요. 연기금 앞에 가서도 하고 또 셀터 회사에 가서도 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게 볼 수도 있겠으나 또 약간 이제 뭐라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 좋게 그죠? 우리가 뭐 왜 그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감정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은 조금 그게 너무 이렇게 가격하게 나가면 썩 그죠? 그냥 칼자루는 결국은 감독원이 쥐고 있으니까 칼자루 회사가 쥐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뭐 말도 하면 그러고 하니까 자 이것도 과거에 시세 조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 회장하고 김 부회장하고 3억씩 약속해서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과연 거래 정지가 되었을까? 그죠? 검찰에 고발되었지만 거래 정지는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이 거래 정지란 말이,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게 주말에 여의도에 이제 후배를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지금 어떠냐, 그죠? 뭐, 우리 후배도 이제, 셀트 내막,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내막에 대해서 모르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그죠? 첫째는 이제 이거예요. 연기금이, 그러니까 우리 후배의 말에 의하면, 연기금이 매도 지시를 좀 내렸다. 그죠? 그러니까 아웃소싱 줬던 부분. 최근 연기금도 많이 매도를 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전체 추세적으로 올해 연기금이 쭉 매도를 해왔는데, 최근에, 그죠? 최근에 좀 매도 지시를 내렸다. 물량을 좀 줄여라.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뭐 일부 이제 또, 그래서였어도 좀 뭐 거래 정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루머가 좀 나오는 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악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셀트를 말해서 뭐 상장 폐지는 아예 없을 것이다. 그죠? 일시적으로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왜? 감독원이 어쨌든, 거래소든 감독이든 금융이든 아무튼 맹목은 뭐예요? 맹목은 투자자들 보호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한 거 한 개도 있어요? 투자자 보호하고 한 개 없어요. 다 뒷북 쳤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시세 조정으로 거래 정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찰에 고발되었지만. 그래서 이거를 놓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없으나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죠? 그때도 거래 정지가 아니더라.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분식 회계와 관련된 자꾸,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가 이제 해외 유통업체, 뭐 해외 유통업체가 내가 이제 하이자하고 몇 개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우리가 지난해 8월 달이죠. EY. 그죠? EY. EY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그죠? 세계 4대 회계회사예요. 이 세계 4대 회계회사. 말 그대로 우리가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셀트리온의 대한민국의 서회장이 대한민국 최초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사가, 자, 지금 셀트가 분식 해결하는 부분, 또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금 3년, 4년 전부터 지금 감리를 계속 하고 와 있는 이 회사의 CEO를 분식 회계의 가능성이 있거나, 그죠? 또 분식 회계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일반 뭐 회계와 연관이 없는 그런 상이라고, 회사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세계 4대 회계, 그죠? 그룹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기에 세장이 대한민국 최초로, 그죠? 상을 받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 명 선정합니다. 한 명. 근데 분식회계한 회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이런 금융위에서 이거 뭐 분식입니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바보예요? 대한민국의 건강에 그렇게 잘하고 철저하고 훌륭한, 또 그러고 지금 감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랬잖아요. 헬스케어 상장 전에, 그죠?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내놓으려 하는 공인 회사들이, 그죠? 1년 동안 감리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분식 회계입니까? 자, 불모지에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일기는 서회장. 이게 상 받았을 때 제가 가지고 EY, 그죠? 그리고, 자,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EY, 올해 EY 최우수 기업상 시상식은 전 세계 팬데믹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다. CNBC 방송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거야. 근데 이런 회사를 또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지금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그죠? 진단 키트가 어디 뭐 신속 진단 지금 난리잖아. 사실은 수 회장이 2년 전부터, 그죠? 항체 치료제 조기 신속 진단 키트 투입해서 청정구역 만들자. 지금 이제 와서 뭡니까?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이제 뭡니까? 아마 이제 이번 달 뭐 다음 달 해서 저도 주위에 이제 이쪽에 유통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셀트리온의 진단 키트 어떻게 좀 구입을 할 수 없냐, 그죠? 유통을 좀 하게. 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 압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그 휴마시스하고 같이 하는데 뭐 모르겠어 나도 그런 거 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런 회사가
분식회계로 상장 폐기됐습니다. 거래 연기됐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앞에 제가 쭉 보여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예 회계사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 내용을. 뭐 3%에서 그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하고 저는 그러나 과거에 셀트리온이 분식회계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었고 그때에서 지금까지 왔을 경우 지금 셀트의 위상 또 지금 셀트리온의 서 회장의 이런 세계적인 뭡니까 그죠? 회계기업.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셀트리온의 헝가리 법인이, 그죠? 헬스케어 법인이 바로 거기에 감리를 하는 회사가 바로 이 ENY예요. 여러분. 이 회사가 거기서 감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뭐 이야기하는 해외 유통업체하고 어쩌고 거기 감리는 걔들은 감리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이거를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지금 상황. 근데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했고요. 자, 이거는 또, 그러니까 셀트 지금 우리가 셀트의 기본, 바이오 시밀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12월 달에 처방 데이터를 보면, 자, 지금 이제 이, 셀트리온의 램시마, 그죠? 램시마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23%예요. 23.3 증가했죠. 그리고 지난달보다도 0.3 증가했죠. 지난해 대비 12월 달을 보니까요. 지난해 대비 램시마가 98%나 증가했어요. 지난해 대비. 이제 올해는 더 증가세가 또 좀 커지겠죠. 그죠? 또 사보험사에 하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었으니까. 자, 트룩시마도 0.8%인가, 그죠? 증가를 했어요. 트룩시마, 어디 갔어? 트룩시마. 그죠? 트룩시마. 0.8. 시장 점유율이 25.8. 작년 대비 23.7% 증가했어요. 호주만은 여전히 좀 낮은. 그래서, 지금 미국의 램시마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경쟁자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삼성바이오의 뭐 램프레시스, 그죠? 이것도 한 7.8% 정도. 8%도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뭡니까 약간 납품을 공공보험에다 납품을 좀 그것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싸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8%를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셀트가 뭐 13일 때도 얘들은 6, 7. 지금 셀트가 23인데도 지금 7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독점이야. 독점. 여기다가 램시마 SC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트룩시마, 화이자는 아래 부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화이자하고는. 금액적으로는 셀트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이 부분들을 보고, 허주만 제가 뭐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자, 그럼 빨리빨리 지금, 요거 좀 시간이 또 없네. 또 뭐, 그죠? 자, 그래서 분식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 제가 할게요. 제가 그 안에 내용을 뭐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뭐 이런 뭐, 바이오 시밀러 평가 손실 부분이라든지, 또 이쪽에 상장 불발이라든지, 만약에 됐을 거다. 또 유효기간 뭐 경과, 이런 부분들, 그죠? 또 판매 후 정산,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부분이 될 수 있으나 분식은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자, 수급적으로 이제 그럼 가장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뭡니까? 그때 가장 참았던 게 무엇일까? 그죠? 그때도 막 분식회계 온 나라가 난리야. 제 후배 회계사한테 물어봤어요. 그것도 분식일 것 같은데요. 분식일 것 같은데요. 선배. 그죠? 그리고 증권사 모든 게 다 분식이라고 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식이다. 그죠? 주가 조작이다. 다 그래서 썼으니까요. 자,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수급으로 제가 딱 믿었던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그때 제가, 물론 이제 제 선배 중에 훌륭한, 그죠? 회계통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분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제조업이면 분식이 맞는데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분식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그죠? 여기다가 저 승부를 거는 거였고요. 또 하나, 수급적으로 만약에 분식이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겠어요? 제일 그런 쪽으로 운영을 잘하는 펀드가 도망을 가겠죠.
투자한 투자자가 도망을 가겠죠. 그럼 셀트에 그 당시에 제일 투자를 많이 했던 투자자가 누구였습니까? 테마색이었어요. 테마색이 바보입니까? 분식인데 그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앉았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얘기는 이제 금요일거예요. 금요일날, 연기금 이놈들 금요일날 목금은 좀 덜 팔았네.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이제 14일날 분식회계 말 나오면서 제일 많이 주가를 부러뜨리고 팔아 제낀 게 연기금이에요. 20만 주, 18만 주, 10만 주, 6만 5천 주. 그죠? 그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 후배가 물량을 좀 축소하라고 한 것 같아요. 했던 게 요거 같아요. 보니까. 이때도 보면 이제 그 투신이, 그죠? 11만 7천 주, 보험이 8만 1천 주. 그쵸? 그러니까 투신이나 보험, 이제 증권사, 이쪽은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된 뭐, 패시브니까.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제 여의도에 우리 후배가 연기금이 매도 지시가 좀 나왔다 했던 게, 지난주 해서, 그죠? 거기 이제 분식과 연관된 부분. 일단 뭐, 말 많은데, 그죠? 좀 비워라.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연기금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번 주에 이게, 이번 주에 이제 추가로 나올지 안 올지. 그러니까 일단 금요일 날로,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일단은 보험하고 투신을 좀 이제 줄였으니까 좀 급한 거는 빼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연기금도 마찬가지, 그죠? 좀 급한 거는 빼냈지 않았나. 이번 주가 이제 다시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결국은 이제, 연기금이 어쨌든 분식회계와 관련된 부분의 악재에서 제일 크게 주식을 팔았다는 거. 외국인도 이때 19만 주밖에 안 팔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언제냐면 10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는 뭐 분식회계만은 없었잖아요. 그죠? 10월 달에 주가가 빠졌을 때, 머커의 경구용 치료제. 그냥 그때도 제일 많이 판 놈들이 누구냐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외국인도 16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6일에 20만 주 올려 샀고, 근데 누가 팔았어요? 연기금이 10만 주, 11만 주. 그러면 지금 셀터의 공매도와 조금 연동이 됐다 볼 수 있는 게 연기금이 그렇다고 공매도를 볼 수는 없지만 연기금과 연관되어 있다. 연기금과. 물론 전체 시장에서 연기금이 올해 주식을 많이 팔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일대 결정적일 때 주식을 팔아제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거기에 퉁 평소에 눌러서 5만 주 팔던 주식을 그때 가서 20만 주를 때려버리면 주가를 더 급락을 시켜버리니까. 그럼 이거는 연기금이 공매도하고 연관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수급적인 부분으로. 그 놈이 뭐 어디 펀드 매니저인데 같이 뭐 술을 한 잔 먹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연기금이 어쨌든 셀트의 공매도와 연관되어 있다. 그럼 연기금이 이제 앞으로 부분에서도 지분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로직스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수준이 될 수도 있기는 전체 시장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하나 또. 자. 이거는 이제 올해예요, 올해. 올해 어쨌든 주가가 작년 연말에 그래도 20만원대 있던 주식이, 그죠? 올해 연말에 좀 주가를 좀 크게 또 16만원까지 크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 연기금 뿐만 아니라 셀트의 공매도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수급의 주체가. 기관들이에요. 지금 외국 장기 펀드가 주식 팝니까? 분식회계면 옛날에 팔았을 것이고, 테마스틱이 팔았을 것이고, 또 로스차일드가 됐던 여타, 미국 연기금이 됐던 팔았을 거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외국인들은 57만 주, 물론 이게 외국인 중에서도 뭐 그만 머리야 이게 부분이겠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기관들이 125만 주예요. 금융 투자는 문제 없어요. 왜? 이쪽은 시장이 올라가면 만약에 월요일 날 주가가 오르면서 프로그램 들어오면 셀트는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금융 투자 쪽에서는. 자, 보험이 조금 올해 놀랬죠. 놀란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저도 요 금요일 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 생각을 했어요. 연기금 아웃소싱을 매도하는. 그러니까 보험이 셀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투신이 셀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나 연기금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자, 연기금 68만 주입니다. 지금 벌써. 일부 기타 금융도 좀 팔고. 그러니까 요게 지난주에 연기금의 일부 좀 매도 주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자, 기타 쪽에서는 이제 자사주가 지난주, 지금까지 22만 8천 주 매수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주도 어쨌든 뭐 자사주로 좀 크게 좀 받치면서 26만원만 좀 지키면 뭐 나쁠 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봤죠? 이게 이제 올해예요. 자, 그리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연기금 190만 주예요. 사모펀드 26만 주, 쭉쭉 보험, 투신. 그죠? 다 연기금과 연관된 쪽이죠. 자, 외국인들 작년 10월 달에 주식 지금 현재 4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범인입니까? 공매도 다국적, 투자은행이 범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공매도죠. 공매도.
자, 공매도를 보면, 자,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가 449만 주예요. 자, 최근 우리 공매도, 금요일날도 공매도 8만 9천 주. 자, 이때 분식회계 내버리고 12만 주, 26만 주, 32만 주, 15만 9천 주. 이렇게 공매도를 크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누적 잔고가 늡니까? 안 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대차 잔고를 막 빌려와서 공매도를 치면 공매도 누적 잔고가 팡팡팡 늘어났는데 지금 안 늘어나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뭐 이런 일부 언론 기사 내용들을 보면 겉으로는 생각하는 척 하지만 뭡니까? 니들 팔아라 이거 아닙니까? 팔아라. 야, 거래정지 시킬 것이고 상장폐기 될 수도 있다. 분식회계다. 그래서 제가 저 안에 과거와 비교해서 이와이가 바보냐? 서 회장이 왜 그런 상을 받아 그러면 그런 상 받은 이와이 회계 그룹에서 상 줬는데 그리고 또 헝가리 법인도 거기서 감리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그 당시에도 이보다 심했고요. 사실은 2013년도 4년도에도 그죠? 2016년도에도 항공에서 이거 상장 못 시킬 것이다. 그래서 상장 조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특례로. 자, 그래서 그렇게.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이 공매도 누적 잔고가 저번에 이제 478만 주를 안 넘겼잖아, 지금. 주가는 빠졌어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예요. 그죠? 대차 잔고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갖다가, 그죠? 빌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차 잔고 1000만 주예요. 이게 공매도 재개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해 5월 3일날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잖아. 그죠? 그 이후에 최고치가 1158만 주예요. 지금 1000만 주예요. 1018만 주입니다. 무슨 말이 가시죠? 이 부분으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인데, 자, 이 신용은 조금 뭐랄까, 지금 신용이 최근 들어서 크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셀트의 신용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좀 일부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금요일날도 7만 주가 감소했죠. 뭐,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 신용은 약간 투자 이쪽에, 그러니까, 차명계좌 성격도 있을 수 있고요. 일부 이제 기관들이라는 것은 자산운용사, 또 뭐 투자 자문 부분에서 이제, 개인으로 이제 수급이 잡히는 그런 이제 차명계좌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뭐 그런 부분들과 연관이 됐어서 일단 신용은 이제 지금 현재 172만 주 크게 줄어 있는데, 요 최근에 이제 190만 주에서 169만 주까지 그죠?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일단 이 EY라는 거, 그죠? 세계적 4대 회계 회사라는 거, 여기에서 셀트의 서 회장이, 그죠? 기업인상을 받았다는 거, 분식회관 회사를 얘들이 몰라서, 그리고 헝가리, 그죠? 헬스케어 법인의 이 회사가, 그죠? 뭘 한다? 감리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때 고발되었지만 거래 정지되지 않았다는 거. 검찰에 고발되었지만 거래 정지되지 않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공매도 업무론인데 수급을 보니까 냅다 누가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연기금이 팔고 앉았다는 거. 외국인들은 전혀 안 팔았다는 거. 오히려 샀다는 거. 자, 그리고 분식 회계와 관련된, 그죠? 자, 또 그때하고 똑같은 레파토리라는 거. 그죠? 응? 공매도 세력 앞에 그죠? 그다음에 주식 담보.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요. 주가 빠지면 담보, 판매 안 되는 재고, 분식, 말번복, 추가 소명. 지금도 회사 소명한다고.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때 판정이 났나요? 깔끔하게 잊어지는가 했더니 또 여기서 이제 뭐예요? 공매도가 또 딴지를 거는 거겠죠. 뭐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것도 국감에서 벌어진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결국은 지금의 공매도는 누구다? 바로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암적 존재도 이제 거의 물러나고 있다는 부분 자체. 그러면 과거의 공매도는 뭐야? 이때는 여러분들 회사를 뺏으려고 그랬어요. 회사를 뺏으려고, 죽여서 회사를 뺏으려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 회사 세트를 못 뺐어요. 이와에 의해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그죠? 기업인상을 받았는데, 뺏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매출이 1조, 이제 2조, 뭐, 이거 지금 항체 치료제, 진단, 조기 진단 키트, 뭐그 그런 거. 그러니까 셀트라는 기업이 얼마나 이제 기술력으로서 그죠?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를 위해서 한 발 다가서고,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거잖아요. 못 죽입니다, 이제. 못 죽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물량 뺏어야 됩니다. 지금 셀트는 개인들이 물량이 많아요. 올해 아마 저는 많이 틀릴 걸로 봐요. 주가가 빠져서 틀린 것이 아니고 올라갈 때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서 지금은 여러분 물량 뺏으면 하는 것인가. 자, 셀트가 내 유튜브를 정치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물량 뺏기지 마시고, 특히 주가 많이 빠졌다고 신경 쓰고 막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은 딱 엎드려서 가만히 계세요. 엎드려서 이동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왜? 지금 막 포탄이 떨어지잖아. 미국에서도 포탄이 떨어지고 국내 주식시장 포탄이 떨어지고 또 셀트도 지금 뭐 분식이니 뭐니 포탄 떨어지고 있잖아. 포탄 떨어지는데 괜히 여기서 움직이면 그죠? 목숨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딱 엎드려서.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